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선생님이 6가지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게. 그 중에 첫 번째가 많은 학생들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냥 풀면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 시중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랑 선생님한테 이런 수능 기출문제 분석 강좌를 듣는 거랑 뭐가 다르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수능 출제자 어떻게 되죠? 합숙하지. 못 나오잖아. 그럼 합숙할 때 그 사람들한테 교과서만 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출제하시오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뭐가 주어지겠어?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에 출제 교수야. 그러면 큰 모험을 할까? 큰 모험을 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거 막 시험 문제 엄청 잘 냈다고 상 받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큰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면 당연히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존에 나왔던 이 출제 경향을 보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런데 비슷하게 낼 건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수고 내가 출제자야. 근데 막 2년 전에 나왔던 뭐 9월 모의평가 문제 25번 뭐 이런 거 27번 뭐 29번 이런 거 막 숫자만 바꿔갖고 내지 않을 거잖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존심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제위원들이 뭐만 가지고 올 거라는 거야? 그 문제의 아이템만 가지고 올 거라는 거야. 아이템만. 그죠? 그 문제 안에 숨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원리만 가지고 와서 싹 데코레이션을 바꿔가지고 출제할 거라는 거야. 그렇게 몇 %를 낸다고? 80%를 낸다는 거야. 그리고 20%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냥 풀잖아? 그러면 학생들은 조금 니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 조금만 바꾸면 못 풀잖아.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이 문제에는 이런 개념과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어떤 이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이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를 그 문제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얘가 데코레이션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나올지를 분석해야 된다. 분석.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시중 기출문제집을 풀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풀려고 했어. 근데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 채점의 순간이 왔을 거 아니야. 채점을 했는데 틀렸어. 근데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럼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모범 답안을 펴가지고 이제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얘가? 그걸 이 모범 답안을 잘 연구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그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언뜻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이 공부 방법에. 왜냐? 모의고사 또는 수능 똑같잖아. 몇 문제야? 30문제야. 시험 시간은 100분이야. 100분. 1시간 40분. 그러면 이 1시간 40분 동안에 100문제가 아니라 이 1시간 40분 동안에 30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당 3분 20초 안에 풀어야 돼. 3분 20초. 그죠? 3분 20초가요. 금방 가요. 수능 문제 이렇게 풀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아이디어 떠올려갖고 계산까지 마무리해갖고 답을 하는데 마킹까지 하는 시간 포함해서 3분 20초가 굉장히 실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범 답안대로 그대로 내가 모범 답안을 완벽하게 알았어. 근데도 그거대로 그대로 풀면 5분, 6분 걸리는 문제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야. 진짜. 왜냐하면 모범 답안,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을 누가 쓰는지를 니네가 생각해봐. 우리 같은 선생님이 써? 아니, 우리 같은 선생님은 그런 모범 답안 안 써봤어. 문제는 만들고 문제는 출제하고 문제는 뽑지만 해설은 누가 쓰냐면 모범 답안은 누가 쓰냐면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학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쓴다고. 실은 세븐에도 안 해도 이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5명 정도 돼. 연구원만. 왜? 세븐에듀가 지금 고등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초3부터 고등부까지, 고3까지 10개 학년을 한다고.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연구원들은 어떤 걸 전혀 고려하지 않냐면, 솔직히 말하면 니네를 고려하지 않아. 왜? 그냥 이 사람들은 모범 답안을 쓸 때, 예를 들어 17번이다. 그럼 17번을 모범 답안을 쓸 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완벽한 그냥 답안. 다시 말하면 교과서적인 답안을 쓰는 게 그들의 유일한 목표야. 그들은 뭘 고려하지 않냐면 니네가 그 풀이를 보고 익혀서 시험장에 가서 3분 20초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는 고려 대상이 없는 거지. 근데 선생님 같은 강사들은 현장에서 애들을 이제 그 가르쳐 보고 시험도 보고 또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 나는. 그지? 근데 3분 20초 안에 애들이 결국 못 풀어, 그렇게 풀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새로운 풀이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니네 29번이랑 30번을 결국 이제 킬러 문항이잖아, 그지? 그런 킬러 문항을 반드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9번, 30번 같이 어려운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9번, 30번을 풀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을 니네들이 확보해 놔야 돼. 그래서 현장 강의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몇 분을 확보하라 그러냐면 현장 강의 애들은요, 이 30문항 중에서 그 킬러 문항 2개 빼고 28문제를 몇 분에 푸는 줄 알아? 60분에 풀어, 60분에. 60분에. 그리고 시간이 몇 분 남아? 40분 남죠. 그 40분 동안에 2문제를 푸는 거야. 그지? 그러면 왜냐면 선생님도 해설 강의 하잖아. 29번, 30번? 선생님 같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도 쉽지 않아. 쉽다라면 그 뻥이야. 선생님, 왜냐면 이 29번, 30번 같은 문제들은 이 그 출제위원들이 새로 개발한 문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려면 선생님 같은 전문가도 최소한 7분 이상은 걸린다고. 학생 입장에서는 15분, 20분 걸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범 답안대로 공부해가지고는 견적이 안 나온다. 새로운 수능에 맞는, 그죠? 최단시간에 풀 수 있는 최적화된 풀이법을 선생님이 연구해서 그래서 결국 가르쳐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죠? 세 번째는 시작 시기가요. 애들이 너무 늦어요.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4월달에 시작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좀 늦어, 이거. 굉장히 늦어. 왜냐면 3월달부터 수능 때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신 시험도 막 3번 봐야죠. 중간에 뭐 다른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뭐 수시도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바빠.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는 게 실은 가장 좋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야 한 문제 푸는데 막 여러 막 10분, 20분, 30분 동안 내가 고민도 해보고 고뇌도 해보고 그런, 그지?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고3 때 가서 시간은 막 없고 풀어야 되는 문제 수는 막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죠, 실은. 그리고 네 번째, 틀림없어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은 푸는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풀어가지고 점수가 올리려고 하니까 도둑놈이지 그게. 실은 수능 문제를 굉장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연습을 별로 안 해, 애들이.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 그런 애들이 있어.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안 풀어보고 그냥 강의만 들어. 필기해. 그리고 그게 끝이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수능 적발상 공부를 했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먼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돼. 니네 TV 봐봐. TV에서 운동 경기 같은 거 봐봐.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 막 그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 막 야구도 하고 막 골프도 치고 막, 그죠? 막 그러면 막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적인 착각을 하잖아. 근데 착각이잖아, 그게 실은. 그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다? 선생님, 저는요, 저도 선생님 풀어보려고 했죠. 근데 10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한 문제 못 풀겠어, 나는.
다 빵점 빵점. 그래도 해야 돼. 만약에 10문제를 풀어봤는데 막 한 문제에 막 20분씩 200분을 투자했어. 근데 빵점 맞았어.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할 만 안 나지 솔직히. 좌절하고 막 그지. 아, 나 머리가 안 돼. 이런 생각 들지만 그 고비를 뚫어야 돼.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니네 봐라. 그렇게 하잖아. 계속 하다 보면 한 문제는 나중에 풀린다.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2문제가 풀리고 3문제가 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8문제, 9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문제를 풀어봐서 10문제를 빵점 맞았어. 그럼 많은 학생들이 그 10문제를 풀어본 그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는데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딘가 니네 이 DNA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된다고.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 강의빨로만 그냥 내가 버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쉽게 얻은 지식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니네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막 현란하게 풀어주면 그게 막 니네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일주일 지나면 머릿속에서 그냥 뇌가 그냥 쫙 지워버린다고. 그 내용을 뭐 배웠어요? 뭐 이런다니까 애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힘으로 풀어본 다음에 낑낑 매고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특히 이제 이 실수는 어떤 애들이 그런 실수를 하냐면 상위권 애들이 이런 실수를 해.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이, 그러니까 해설을 안 보는 거를 굉장히 나의 자부심으로 하는 그런 미련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상위권으로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데도 못 올라가는 그런 미련한 상위권들이 있더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그 고3 수업 강의실의 그 풍경을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6월이야. 그러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엑기스만 막 바락바락 해갖고 막 후루룩 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선생님은 그냥 앉아있어. 여유 있게. 그리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17번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17번 안 가르쳐준다. 안 풀어주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찾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최상위 반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17번 얘가 질문하잖아. 그럼 분명히 맞은 놈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맞은 애한테 가서 야, 너 나와서 17번 풀어봐. 그러면 얘가 이제 나와서 푼다? 그러면 맞춰요. 근데 충격적인 게 있어. 뭐가 충격적인 게 있냐면 17번을 맞았어. 나와서 풀었는데 맞았다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삥 하고 풀이를 돌아가지고 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야. 상위권인데. 그럼 나는 내 역할은 뭐야? 앉아있다가 야, 너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야, 너 여기 지금 이 풀이는 지금 필요 없는 거잖아. 너 이거 쓸데없는 이 과정은 왜 했어? 야, 너 이렇게 돌아가지 말. 직진으로 가. 직진으로.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직진으로 뚫어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굉장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왜냐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그죠? 근데 혼자서 공부를 하면 답을 맞췄으니까 굉장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은 본인이 이 기출문제집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실은 마찬가지야. 틀린 문제만 해설을 보잖아? 그럼 내가 맞은 문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거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강도 마찬가지야. 강의도. 내가 물론 정 시간이 없으면 너무 바쁘면 틀린 것만 봐야 되겠지만 해설 강의를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를 권장한다. 그죠? 이 6가지 포인트만 내가 잘 알고 있어도 모의고사 성적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